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목포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 거점 통일 플러스 센터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가을철 벌쏘임 주의가 필요하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란히 단상 위에 선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상익 한평군수. 지난주 한 차례 연기되며 그 배경에 의문을 낳았던 한평 미래지역발전 비전 발표식이 열렸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한평군에 오는 2040년까지 1조 7,100억 원을 투자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밸리와 한평만 관광개발, 글로벌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한평군을 일자리를 갖춘 미래형 배후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SOC 강화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종합 레저 스포츠타운 조성 등 전 분야의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한평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판을 바꾸는 서남권 대도약의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한평군이 제안해온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동안 한평군은 광주 군공항 유치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전라남도와 이견을 보였던 상황. 전라남도가 무안군의 군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주장해온 만큼 사실상 한평군은 군공항 이전 문제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익 군수도 연말로 예정된 군공항 유치 여론조사 등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군민들과 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무엇이 한평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거를 국민들하고 수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할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는. 앞서 고흥군이 군공항 유치 의사가 없음을 공식 밝힌 데 이어 한평군도 전라남도와 사실상 협의점을 찾겠다는 뜻을 드러내면서 이제 시선은 다시 무안군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순천시 나간면 2공리 1헥타르 남짓한 과수원에 탐스럽게 익은 배가 가을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간 배는 전체 재배 면적 175헥타르에서 한 해 5,500여 톤을 생산해 지난해 150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나간 배는 지난 4월 소비자들로부터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소비가 다소 주춤한 사이 외국, 특히 동남아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태양을 많이 받아서 이 배의 맛이 더욱더 다른 지역보다도 와삭와삭하면 당도가 좋아서 대만이나 이런 곳에서 최고의 나간배를 선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확한 배는 선별장을 거쳐 박스에 담겨 선적되는데 영농법인과 거점 산지 유통센터를 거쳐 지난해 473톤을 수출했고 올해 수출 목표는 500톤입니다. 상대적으로 수출 단가가 높은 미국 시장 진출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순천시는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과 해외 시장 판촉 행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농식품 수출 진작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어나 아니면 수출 관련 단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출 촉진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약 한 28개 업체 영농조합법인들이 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순천 나간배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지금의 호평을 이어가기 위해 소비 촉진과 판로 개척, 활용 방안 연구 등 생산자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더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돌산의 한 풀빌라입니다.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해놓고 2021년부터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숙박비는 최고 110만 원대. 가장 큰 독채는 3층 90평 규모를 자랑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풀빌라. 한 팀만 독채로 이용한다는 장점을 내세운 이곳도 허가상 농어촌 민박입니다. 올해 여수에 신고된 농어촌 민박만 650여 곳으로 전남에서 가장 많습니다.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 민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을 운영할 경우 사업자가 반드시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소만 이전해놓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거주는 안 하시고요? 호스텔이나 가주는 홀셋들 차고
손이 있을 때 비켜주라고 또 비켜줘. 집이 있으니까. 민박 건물 옆 컨테이너에 거주한다더니 사업자 차에는 시내 아파트 주차증이 버젓이 붙어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그러면 아까 컨테이너 네, 관리동상에.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 다음 고급 펜션 등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숙박업소로 허가받는 것보다 허가 기준 등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농어촌 민박에 안내데스크와 수영장과 같은 호화시설을 갖춰놓기도 하고 10여 개의 객실을 운영하는 등 기업형으로 변질되면서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자체도 수시로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신고 민원이 들어올 경우 지속적으로 그 업소를 방문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농어촌 민박 10곳을 적발하고 거주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소 10곳도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대양산단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 목적법인의 주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10월 법인 해산 등기를 마친 데 이어 최종 사업 결산 보고를 승인하고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산단 조성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에 해산을 등기했고 그동안의 그 채권 채무를 전부 정리하고 완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9월 6일 날 청산을 하는 겁니다. 대양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3년 4월이었습니다. 이곳 150여만 제곱미터 부지에 2,900억 원을 들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시작 전부터 목포 지역사회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목포시가 산단 완공 뒤 2년 6개월 안에 분양이 완료되지 않으면 미분양 용지를 모두 떠안는다는 책임 분양 조건 때문 심각한 재정 부담이 우려됐지만 민선 5기 정종득 시장은 공사 착공을 강행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이곳에 5대 신성장 동력 산업인 조선, 세라믹, 신재생에너지, 고기능성 식품산업, 해양레저 장비산업 관련 공장과 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착공 전과 공사 과정, 준공 이후에도 감사원 감사가 5차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CEO는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고 시민단체들이 책임 분양 해소를 요구하는 등 갈등과 반목이 심화됐습니다. 착공 3년 만인 지난 2016년 완공됐지만 예상했던 대로 분양률은 저조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창고업 등 유치 업종을 서둘러 확대했습니다. 채무 부담을 약속했던 목포시는 지난 2019년 8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대출금을 변제했고 이 과정에서 의회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분양률은 100%를 달성했습니다. 입주 기업은 조성과 세라믹, 신재생에너지 등 5대 성장 동력 산업에서 식료품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 창고업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 유발 효과 5천억 원에 만여 명의 고용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실제 고용 인력은 1,200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양산단 조성이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목포시 재정 부담 없이 산단을 조성한 데다 성공적인 분양과 고용 창출도 이뤄내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어쨌든 분양을 완료하고 그리고 거기서 고용 창출됐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조금 더 협치를 해야 된다. 통 큰 결단이었는지 무리한 도전이었는지 의견은 분분하지만 대양산단 조성 과정은 협치,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신뢰가 무너진 혼란스러운 목포 지역사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김윤지입니다. 호남권 통일플러스 센터가 옛 목포경찰서 부지에 들어섰습니다. 3층 규모의 건물에는 통일 전시체험관과 통일 정보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남 남북 교류평화센터와 전남 하나센터 등 지원 기관들도 입주했습니다. 호남권 통일플러스 센터에서는 지역 청소년 등 미래 인재를 대상으로 통일 교육 등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젊은 세대들은 뭐 통일을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는데 언젠가는 돼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기대해야죠. 또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동안 통일 관련 시설은 수도권에 집중됐었는데 목포에 전국 최초로 지역 거점 통일 플러스 센터가 개관했습니다. 통일부와 전라남도는 통일 플러스 센터를 통해 지역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센터를 통일 관련 종합 플랫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수도권 외에 지방에도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다음 탈북민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포에 들어선 호남권 통일 플러스 센터를 시작으로 강원과 경기, 충청 등에도 순차적으로 센터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양의 한 가정집을 찾은 119 구조대원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하얀 보호복과 장구를 착용합니다. 대문이 나무덩굴 속으로 엄지손가락만한 말벌이 보이고 벌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위 나무를 솎아내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자 벌 수십 마리가 쏟아져 나와 대원들 주위를 맴돕니다. 벌집 제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독과 함께 공격성을 지닌 털보 말벌로 벌집을 발견한 주민은 119가 출동하기 전까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막 열이 있길래 놀래갖고 하고 죽을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냥 들어와서 바로 그냥 119에다 신청을 했죠 뭐. 여름을 지나 가을이 다가오면서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벌집을 발견하면 섣불리 제거하려 들지 말고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추석 전 벌초를 나섰다가 벌에 쏘이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벌 쏘임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모두 5,4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8월과 9월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를 막으려면 어두운 색보다 밝은 색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향이 강한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네, 그 벌초 작업 전에 말벌이 날아다니는지 5에서 10분가량 지켜본 후에 작업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벌이 공격을 시작하면 땅에 웅크리거나 엎드리지 말고 머리를 가린 뒤 신속히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